사회복지법제에 관련된 이제 역사입니다. 자, 오늘 또 공교롭게도 장애인 복지도 역사고 이것도 역사인데요.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다 같아요. 이게 다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강의 자료가 이제 38번 슬라이드부터 70번 슬라이드, 굉장히 슬라이드가 많은데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 문제가 좀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거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선에서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이게 사실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영국에서 사는 사람도 과연 이걸 알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기는 하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건 특히나 그러니까 빈민법,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민법 정도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과연 이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자, 63쪽에 그 이제 맨 아래 보면 양거라 1번에 빈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자료나 이제 64쪽에 네모칸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구분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노동력이 있느냐, 노동력이 없느냐, 그리고 아동, 자,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노동력이 있으면 노동을 시키는 거고, 노동력이 없으면 진짜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그 중에서도 아동은 특별히 좀 더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뭐 일단 빈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흔히 말해서 빈민의 유형을 구분을 하고 다 모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거지. 뭐 이게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금 복지 교과서에는 잘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당시에 뭐 1600년이라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영국도 그 귀족들 지방에 살고 있는 귀족들마다 이게 천차만별했을 때고요. 다행히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그 영국 내에 그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스타일로 갔을 거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64쪽에 보면은 이제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돼 있는 부분이요. 64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동그라미 1번. 자, 국가 책임이다. 자, 이건 이제 흔히 자선, 그 종교의 자선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게 느낀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자, 그래도 법률을 만들었다. 동그라미 3번. 나름대로 구빈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동그라미 4번. 구빈세를 걷었다. 동그라미 5번. 그 나름대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 아주 이게 훌륭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주법인데요. 1662년인데 여러분 이거는 정주라는 거는 한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틀먼트라는 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영어 단어 뜻은요. 그래서 빈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면은 그 재정 형편이 뭐 각 동네마다 왜 차이가 없었겠어요. 영국도 우리나라 국토 면적만한 이제 큰 섬나라긴 한데, 자, 스코틀랜드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가 많아서 약간 척박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런던, 잉글랜드는 그래도 좀 이제 그 평야지대고요. 그 옆에 있는 웨일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섬나라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의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소문이 없었겠어요. 야, 저기 가면 괜찮다. 야, 저쪽 가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빈민들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 정주법으로 제공을 한 거죠. 정주법을 제정을 해서 못 가도록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농촌의 노동력, 한 사람의 머릿수가 이게 아쉬웠던 시절이라 가지고 지금 뭐 빈민뿐만 아니라 이게 인간이 일단 머릿수가 많아야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당시의 귀족들도 좀 세력을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귀족들끼리도 이게 비교가 되죠. 아, 쟤네는 왜 많고 인원이 많고 왜 우리는 없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농촌 이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특히 교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구는 사람이 많다. 너희는 왜 없느냐. 이런 비교를 왜 안 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정주법이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읽기 시작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65쪽에 이제 작업장법인데, 자, 이것도 이제 한 뭐 몇 년 뒤에 나타난 거죠. 당시에 정주법 뒤에 나타난 건데, 자, 65쪽입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한다. 국가에 기여하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좀 강제하다 보니까 작업장, 이미 법 이름에 나와 있어요. 자, 작업만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돈을 좀 아끼자. 정부의 재정을 줄이고, 빈민들의 노동을 좀 끌어들이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작업장 심사법. 자, 심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벌써 그 노동력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 심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해서 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정이 되면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착취를 했던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이제 혹사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뭐 맞거나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와는 좀 다른 형태로 흘러가는 거고요. 자, 길버트법인데, 자, 이제 길버트라는 당시에 이제 영국의 의원이, 이게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인도주의적인 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좀 원외 구제. 자, 작업장 원외요. 자, 작업장 밖에서 좀 편하게 원외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자, 나름대로 숨통을 트이게 한 법 중에 하나예요. 길버트법은요. 자, 그래서 구빈세도 좀 흔히 말해서 구빈세를 좀 이렇게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편리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스피넴랜드법이라는 것도요. 자, 이건 이제 최저생활 개념이죠. 이제 작업 개념이 아니라, 자, 빵의 가격과 가족 수에 맞춰 가지고, 자, 임금대로 좀 임금처럼 지급을 한다. 뭐 이때도 얼마나 노동 강도가 심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해야 되고, 뭐 거의 배부르게 먹을 거는 꿈도 못 꾸는 시절이었을 텐데, 자, 이때 갑자기 가족 수에 따라서 빵의 이 가격하고 잘 맞춰가지고 준다는 거는 이게 최저임금, 최저생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피넨랜드법을 기반으로 해서 신빈민법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착취를 하고 아무리 뭐 욕하고 때리고 해서 노동력을 끌어내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겠지만 뭐 일하던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이게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자, 그걸 왜 그때 몰랐겠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조금씩 해주면서 노동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66쪽에 자, 공장법이죠. 자, 공장법은 공장에서 비인도적 처우를 받는 아동들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아동복지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조금 걸어 다닐 만한 애한테 이제 밤까지 일 시키고 안 그러면 막 욕하고 때리고 뭐 뻔할 뻔치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이제 공장법 때문에 이제 이게 아동복지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 법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글도 읽을 줄 모르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일만 시키면 되겠냐. 자, 교육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장법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신빈민법이 1834년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때부터는 이제 산업혁명 시기하고 이제 맞물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자. 이렇게 자꾸 차별이 생기면 안 좋은 데서 또 몰래 탈출해서 좋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전국적 균일 처우의 원칙이고, 자, 작업장 활용의 원칙인데, 자, 이것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외 구제를 금지하고 원 내에서 이제 작업장 안에서 좀 다 해결을 해라. 대신에 이제 노약자와 질병자는 이제 원외 작업장 밖으로 나가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열등 처우의 원칙은, 자,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민들의 처우는, 자, 일해서 먹고 사람들보다는 낮아야 된다. 이걸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금방 이해되더라고요.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잘 적용된 게 신빈민법인데, 자, 여전히 이게 이제 산업혁명 딱 시기 들어가면서 또 작업장 안에서 계속 일 시키고 학대하고, 그 다음에 저 거의 돈 임금 안 주고, 자, 계속 노동만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임금 노동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임금이 아주 열악한 상태. 그런데 반대로 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계급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죠. 기계가 들어온 거 덕분에요. 자,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신이 없었고요. 사실 독일은 그 종교 전쟁, 30년 전쟁 해가지고 뭐 계속 찢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랬던 거고요. 이제 1800년 이제 중반쯤 들어서 갑자기 이제 비스마르크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철권 통치라고 하는 비스마르크의 등장으로, 비스마르크 재상이요. 왕은 그대로 두고 비스마르크 재상이 이제 이 사회주의도 하고, 이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또 싸워요. 싸워가지고 독일을 다 통일을 시킵니다. 독일을 통일을 시킨 다음에 자, 이 가만히 보니까 근로자들을 내버려두면, 근로자들한테 무신경하면 국가가 다시 분열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제 비스마르크가 아주 뭐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독일을 다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서 다 통일을 시켰는데, 이 근로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이게 다시 분열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이제 좀 그 유인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죠.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당시에 봤을 때는요. 67쪽에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자, 뭐 1878년에 이제 사회보험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병보험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1884년에 제정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의 그 거의 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걸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국가도 돈을 내고 경영자도 돈을 좀 내고, 그 다음 노동자도 조금만 내라. 이걸 기금을 만들어서 아픈데 작업하다가 다치면 뭐 작업을 못 할 테니까 이 걱정하지 말고 자, 못 나오는 동안에 지급을 하겠다. 다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거든요. 이게 아주 획기적인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이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시행착오와 문제가 많았던 것도 독일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이런 법을 제정하면서 이게 아주 이제 그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영국 같은 경우는 자, 이제 1800년대 후반 이제 저 산업혁명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게 열심히 일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그 67쪽을 보셔도 되고, 자, 강의 자료 48번을 보시면은 뭐 왕립조사위원회 뭐 해서 다수파 소수파 나오는데, 자, 이걸 그럼 이제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현행대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뭔가 국가가 좀 보험도 좀 해주고 이렇게 갈 거냐 해서 이게 또 엄청나게 싸우죠. 그런데 이제 영국의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독일보다는 조금 늦게 자, 그 1908년쯤에 이제 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최저임금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고, 1911년에 자, 1911년이요. 이제 68쪽이 맨 위에 줄입니다. 자,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국은 세계 최초로 실업보험을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이게 그 영국의 어떤 국민보험 같은 경우는 독일의 영향을 이게 본 거예요. 이 노동자가 일단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뭐 이 중간에 뭐 차티스트 운동해, 뭐 인클로저 운동, 온갖 운동이 다 일어나요. 또 노동자들이 답답하니까 길거리로 나와서 나는 일 안 한다. 뭐 이렇게 일 안 하나. 일을 해서 뭐 돈을 뭐 일한다고 해서 돈 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자,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왜냐면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독일의 이런 그 법률을 참고할 수밖에 없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은 좀 늦어요. 미국은 늦게 넘어가는데 그 저 68쪽에 보면은 첫째, 자,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둘째, 공공부조는 65세 이상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시각장애인, 자, 그리고 이제 부양아동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69쪽을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예, 재정 보조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1935년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복지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에 갔다 오면서 이제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친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큰 복지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사회보장법까지는 이제 좌충우돌의 시기인 거고, 자, 대공황, 세계 1, 2차 대전, 뭐 온갖 문제가 다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